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지친 기분.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책방 삼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최강의 인생입니다. 저자는 데이브 아스프리. 이 책의 원제는 Life is about kicking more ass. 인생은 더 멋지게 살아내는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책은 바이오 해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이오 해킹. 생소한 단어죠? 간단히 말하면 몸 안팎의 환경을 변화시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건강하게, 에너지 넘치게, 행복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은 일에서 이루는 성공이겠지만 진짜 성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에너지, 마음의 안정. 이것이 인생의 목표이자 성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본질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더 잘 해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이 하는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더 똑똑하게, 더 빠르게, 더 행복하게.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부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살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바쁜지. 저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에고를 한쪽에 밀어두고 내 인생의 진짜 목표를 줬을 때 성공은 부산물처럼 찾아온다. 에고, 자존심, 체면, 남들 눈,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목표가 보입니다.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아니면 건강인가요? 가족인가요? 저자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람, 이걸 먼저 챙기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에너지가 없을까요? 저자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소한 결정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다 보면 의지력은 바닥난다. 매일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이런 결정들이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최대한 선택을 줄이는 것. 고성과자, 즉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매일 자동 반사적으로 행하는 루틴을 만들어 생활합니다. 루틴, 규칙적인 습관이죠. 고성과자들이 공통적으로 자동화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식사 메뉴. 둘째, 의상. 매일 비슷한 걸 먹고 매일 비슷한 걸 입습니다. 그럼 결정할 게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티브 잡스는 매일 검은 터틀넥의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매일 회색 티셔츠를 입습니다. 왜일까요? 옷 고르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루틴의 힘입니다. 자, 이제 신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개의치 않고 밀고 나갈 자신감을 얻게 된다.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지를 담아 신중하게 말할 때
스스로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것들을 이룰 수 있다. 말의 힘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 뇌가 그렇게 믿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긍정적인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긍정적인 신념은 당신을 성공의 길로 이끈다. 스스로에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두뇌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기능한다. 뇌를 속이는 거죠. 긍정적으로요. 그럼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좋은 습관과 원칙의 형성을 강조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것을 먹고,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세요. 그럼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을 세우세요. 당신만이 규칙이죠. 나는 저녁 8시 이후엔 먹지 않는다. 나는 매일 아침 30분 걷는다. 이런 원칙들. 이게 당신을 바꿉니다. 자, 이제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친구나 동료와 대화를 나눌 때 미리 할 말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자. 우리는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뭘 말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한 뒤 입을 뗀다면 누구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먼저 들으세요. 그 다음에 말하세요. 그럼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배움에 대해서도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지식을 어떻게든 남에게 가르칠 기회를 만든다면 훨씬 빠르게 통달할 수 있다. 가르치면 더 빨리 배웁니다. 실제로 가르칠 상황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중력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 이걸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제 혁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도발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깨지 못한다면 혁신은 탄생할 수 없다. 규칙을 깨세요. 물론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닙니다. 고정관념을 깨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는 생각, 이런 걸 버리세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세요. 그럼 새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에고를 내려놓고 진짜 목표를 찾으세요. 둘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세요. 셋째, 선택을 줄이세요. 식사와 의상을 자동화하세요. 넷째, 루틴을 만드세요. 습관이 의지력을 대신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세요. 뇌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섯째, 경청하세요.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세요. 일곱째, 가르치면서 배우세요. 더 빠르게 이해합니다. 여덟째, 규칙을 깨세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실패할까봐,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런 두려움 누구나 느낍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요. 먼저 저자는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바꾸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좋고 나쁨의 필터로만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문제와 흑백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나쁘다는 말로 평가할 때 당신은 그것의 장점을 들여다볼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실패했다고요? 그럼 그 실패에서 뭘 배웠나요? 힘들었다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뭘 얻었나요? 나쁜 것만 보지 마세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를 만든다. 두려워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에 집중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든다. 현재에 집중할 때 미래의 두려움이 자리할 여지는 없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내일 걱정 하지 마세요. 다음 주 걱정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이제 기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대대로 안 되면 실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저자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고 선호하는 것으로 바꿔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당신이 바랐던 것은 그저 당신의 선호에 불과하거나 이루어지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 기대 대신 선호. 이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이제 실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실패를 다르게 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 용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 시도만으로도 이미 무언가를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실패했다고요? 괜찮습니다.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요. 하지만 당신은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자, 이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행복만이 진실한 감정이다. 무슨 뜻일까요? 두려움, 분노, 슬픔, 이런 감정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진짜 감정은 행복뿐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지나갑니다.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정신력을 흔들려는 세력에 현혹되지 마라. 주변이 부정적인 말들 안 될 거야. 너 나이에 무슨 포기해.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길을 가세요. 자, 이제 진정한 열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열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것이 충족된 후에도 갈망하는 것,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이 아니어도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열정이 향한 곳이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명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열정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게 있나요? 있다면 그걸 하세요. 없다면 찾으세요. 그게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자, 2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좋다, 나쁘다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장점도 보세요. 둘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두려움은 미래를 걱정할 때 생깁니다. 셋째, 기대 대신 선호로 바꾸세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도만으로도 성공입니다. 다섯째, 행복만이 진실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지나갑니다. 여섯째,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길을 가세요. 일곱째, 진정한 열정을 찾으세요. 그게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3부입니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실천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늘 건강을 뒤로 미룹니다. 일이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일도 못합니다. 가족과 시간도 보낼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면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운동이나 일만큼 중요하다. 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바쁘니까 잠 좀 줄여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안 됩니다. 잠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집중력이 생깁니다. 의지력도 생깁니다. 반대로 잠을 못 자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짜증이 나고 집중이 안 되고 먹고 싶은 것만 찾게 됩니다. 그러니 잠을 충분히 자세요. 최소 7시간, 가능하면 8시간. 이게 건강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이제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결핍을 느낄 때 음식을 먹는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배고픈 이유는 진짜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몸에 뭔가 부족해서입니다. 영양소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후 5시간 이내 허기를 느낀다면 식단을 고쳐야 한다. 제대로 먹었다면 5시간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 만에 배고프다면 제대로 못 먹은 겁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당분을 줄이세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세요. 채소를 많이 드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그럼 배고픔이 줄어듭니다. 자, 이제 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우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소화는 물론이고 면역력도, 기분도, 심지어 생각까지도 장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장을 건강하게 할까요? 발효식품을 드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좋은 균을 늘립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 이런 것들이 장 건강을 돕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에너지.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일만 하다가 집에 와서 쓰러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죠. 취미 생활도 해야죠. 친구도 만나야죠.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에너지가 나올까요? 건강에서 나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제대로 먹고 운동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럼 하루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 해야 한다는 거 다들 압니다. 하지만 안 하죠. 왜일까요? 귀찮아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피곤해서요. 저자도 압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간단하게 시작하라고요. 거창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걸으세요. 매일 30분만 걸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걸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세요. 계단을 이용하세요. 스트레칭을 하세요.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하지만 처음엔 그냥 걷기만 하세요. 꾸준히요. 자, 이제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자는 명상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명상의 가장 큰 효과는 뇌의 좌우 방구를 연결하는 뇌량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다. 좌우의 뇌가 긴밀히 작동한다면 두려움과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명상은 뇌를 바꿉니다. 어떻게 명상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 날숨, 그것만 느끼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처음엔 5분만 하세요. 익숙해지면 10분, 15분 늘려가세요. 매일 하세요. 그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자, 3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둘째, 잠을 충분히 자세요. 최소 7시간입니다. 셋째, 제대로 드세요. 5시간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장 건강을 챙기세요.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를 드세요. 다섯째, 에너지를 아끼세요. 일 후에도 가족과 시간 보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매일 걸으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일곱째, 명상하세요. 5분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부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목표에 대해 배웠고,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웠고, 건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찾아온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평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 주변이 5명 누구인가요? 그들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그들은 당신을 응원하나요? 아니면 깎아내리나요? 그들은 건강한가요? 아니면 불건강한가요? 그 5명이 평균이 바로 당신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신중히 선택하라고요. 연구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다수에게 둘러싸인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다. 행복은 전염됩니다. 행복한 사람들과 있으면 당신도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당신도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택하세요.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자, 이제 저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더욱 크게 사고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도전과 자극을 주는 이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어울려야 한다. 편안한 사람들하고만 있지 마세요. 당신을 자극하는 사람, 당신보다 앞서가는 사람,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럼 당신도 성장합니다. 자, 이제 저자가 말하는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 깊이 뿌리내린 철학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하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틀렸음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나는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세요. 그럼 배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표나 해야 할 일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느라 너무나 쉽게 이 아름다움을 지나친다. 세상은 아름답고 인생은 너무나 짧다. 여유를 가져라. 바쁘게 살지 마세요. 가끔은 멈추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꽃을 보세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보지 못합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그래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쁜 일이 생겼나요? 그 속에서도 좋은 면을 찾으세요. 배운 게 있을 겁니다. 성장한 게 있을 겁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다는 자신감도 생겼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4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둘째, 주변 5명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그들의 평균이 당신입니다. 셋째,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행복은 전염됩니다. 넷째, 도전과 자극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다섯째,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은 틀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여유를 가지세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일곱째, 긍정적인 면을 찾으세요. 어떤 일에든 좋은 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부에서 배운 것, 에고를 내려놓고 진짜 목표를 찾으세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세요. 선택을 줄이고 루틴을 만드세요.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경청하세요. 2부에서 배운 것, 좋다, 나쁘다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두려움은 미래를 걱정할 때 생깁니다. 기대 대신 선호로 바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열정을 찾으세요. 3부에서 배운 것,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제대로 드세요. 장 건강을 챙기고 매일 걸으세요. 명상하세요. 4부에서 배운 것,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주변 5명을 신중히 선택하고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여유를 가지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세요.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잠을 충분히 자보세요. 산책을 시작해보세요.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일주일 후 몸이 달라집니다. 한 달 후 마음이 달라집니다. 1년 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자 데이브 아스프리는 말합니다. Life is about kicking more ass. 인생은 더 멋지게 살아내는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최강의 인생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책이 마음에 드셨나요? 최강의 인생 책 정보와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달아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작은 종 모양도 눌러주시면 새 영상 나올 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